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닷새 만에 정지됐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허 전 회장은 밤사이 교도소로 돌려보내진 뒤 석방됐습니다. 허재호 씨가 황제 노역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갈수록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심 판사였던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 시설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아시아예술극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장 선거는 후보들 사이에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전남지사 선거는 실행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공약만 무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검찰이 결국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허 씨를 일단 귀가시킨 검찰은 출국 금지와 함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중단하고 교도소에서 검찰로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정지 처분은 통상 건강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내려지는데 허 씨처럼 노역 일당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씨는 검찰을 나와 이곳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습니다. 허 씨는 검찰에서 지금은 돈이 없다며 미납벌금 224억 원은 지인에게 빌려 1, 2년 내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허 씨를 상대로 한 2건의 고소 사건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제 노역으로 30억을 이미 탕감받고 풀려난 허 씨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황제 노역의 허재호 씨가 노역장을 나서면서까지 교도소 측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호송버스를 타고 검찰에서 교도소로 온 허 씨는 교도소 안까지 들어온 가족의 차를 타고 취재진을 피해 귀가했습니다. 통상 일반 수감자의 경우에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출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광주교도소는 허 씨의 가족이 차량이 교도소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허 씨의 여동생이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소하면서까지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황제 노역을 선택한 허재호 씨가 4년간 도피해 있던 뉴질랜드에서는 돈을 펑펑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지노도 드나들고 기부도 하고 또 현지에서는 건설사를 차려서 고급 아파트 분양까지 했으면서 왜 돈이 없다는 걸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뉴질랜드로 달아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최근까지도 뉴질랜드에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귀국 한 달 전 뉴질랜드 시내 최고급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뉴질랜드 한인 행사에서 기부금 5,000달러를 쾌척하는가 하면 한인의 날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주는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호와 요트를 사들여 선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던 허 회장은 현지 언론이 꼽은 7대 억만장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화 생활을 누린 허 씨는 뉴질랜드에서 공격적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부촌에서 최고 6억 원대 초호화 아파트인 피오레를 분양하고 있는 KNC 건설은 대주건설이 이름을 바꾼 회사로 최대 주주는 바로 허재호 씨입니다. 모르죠. 한 번씩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고문으로 계시는데 아, 그래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몰라요, 잘.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4억 5천만 달러짜리 주상 복합 건물 엘리어타워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던 KNC 건설은 최근 이 땅을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5천여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며 자진 입국한 허 씨. 만일 검찰 수사 결과 거액의 은닉 재산이 확인될 경우 비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허재호 씨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편파 판정에 극치라며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광주지법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세금 700억 원, 기아가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차 직원들을 위한 지정석 400석을 마련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관중석 가운데 1, 3루 더가웃 바로 뒤쪽 좌석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평일 기준 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탁 트인 자리에서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 같은 노른자 위 좌석 가운데 무려 400여 석을 블록으로 묶어서 기아차 직원 전용으로 독점 판매키로 했습니다. 타 구단도 모기업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이 좌석을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팔다가 남을 경우에만 간신히 이 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입장권 할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주말 휴일에 상관없이 2,000원씩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야구 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 비용의 3분의 2 이상 시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기아차 직원만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시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가지고 별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좌석 배정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기아차 직원 전용 블록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계획안과 운영계획안이 오늘 광주에서 발표됩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늘 광주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세미나를 열어 지금까지 수립해온 문화전당의 콘텐츠 계획과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연 뒤 올 상반기 안에 문화전당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시설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아시아예술극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시민의 51%가 아시아예술극장을 가장 가고 싶은 시설로 꼽았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의 84%가 잘 안다고 답한 반면 광주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40%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과거 선거처럼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의 비방의 정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상대방의 비방에 다소 방어적이었던 강훈태 시장의 태도가 지난 23일 출마 선언을 전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은 물론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용섭 의원을 비난하며 시장 직무에 충실한 자신과는 달리 이 의원이 선거에만 매달려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소형선수권 대회 지원을 위한 지원법,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통과시킨 날도 우리 이용섭 의원은 국회를 안 가셨단 말이지요. 국회의원이 본분을 못한 거지요. 강 시장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건 관건 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밀릴 경우 경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당 창당으로 과거처럼 경선이 사실상 본선 구도가 된 것도 태도 변화의 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도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4년 전 0.45%포인트의 간발의 차로 패배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작심한 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 경선에 대비해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나 검찰에서는 선거 개입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천 룰이 안개 속인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려 있어 후보들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신당 창당과 함께 경선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하긴 힘든 구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설전과 여론전이라면 전남지사 선거전은 공약 경쟁 양상입니다. 후보들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경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은 복지와 농어촌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오지 주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석형 예비후보는 노인과 아이가 행복한 전남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리적 제약과 농어촌과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무상복지 효과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런 대표 공약 말고도 시군별로 맞춤형 정책을 내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출신은 서부권을 겨냥하고 서부권 출신은 동부권 표심에 호소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주승용 의원의 목포를 거점으로 한 고속철도 르네상스 공약, 이낙연 의원의 여순 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공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포퓰리즘에 기대거나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공약은 경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입지자들이 농업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사계 진작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가을 수매 후 정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4천여 가구에 불과한 소득 1억 원 이상의 억대 분홍을 10,000 가구까지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별 전문 농업인 1,000명 양성과 청년 농업 창업 200개 업체 육성 등을 농업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오늘 오후 광주에서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그리고 선거 출마 예정자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류스택 최고위원과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 구청장 공천 신청자 등이 참여해 지방선거 대응 방안과 중앙당 차원의 지원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 진보 성향의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지역 1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는 어제 발족식을 갖고 전교조 출신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대위는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봉근 예비후보와 정희곤 광주시 의원에게 오는 29일까지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근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 노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를 얻어 인식표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인식표에는 성명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도 들어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 가운데 12곳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폐수를 하천에 버리다가 적발됐고 7곳은 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폐수 방지 시설 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나주의 한 벽돌 공장은 지하에 매설된 관으로 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됐고 무안의 폐기물 처리 업체도 무단 폐수 방류로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철폐와 투자 활성화 시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나서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들썩이고 있어서 지역의 투자 유치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만권으로 본사 이전을 타진해왔던 경기도의 중견 철강업체. 1,500억 원을 들여 순천 해룡산단 쪽으로 공장까지 옮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진행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복합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지역의 입지 여건입니다. 이 거리상에 너무나 이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여기보다 중간 지점이라든가 어떤 가까운 근거리의 것은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 그 말씀이죠.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규제 철폐를 핵심 의제로 내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속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요구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은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에 부산, 경남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 최근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광양경제청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 곳으로 인구와 모든 산업이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 장기적으로.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묻지마식 규제 철폐 분위기 속에 수도권 규제의 빗장까지 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농어촌의 산모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늘 전남소방본부와 의료기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임산부 이송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강진의료원과 고흥종합병원의 인프라와 전남도 소방본부의 유안심콜 제도 연계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가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균 감염 예방을 예년보다 한 달 앞선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되면 알코올 중독자나 만성 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명률이 50% 내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고위험군 관리 명단 확보와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0대는 캐주얼, 20대는 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최근 3년 동안 상품군별 연령대 구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캐주얼 상품군에서 지난 2011년 17%에 불과했던 40대 구매 비중이 지난해는 30%로 뛰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 남성 전유물로 평가받던 정장 상품군에서는 20대 구매 비중이 1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이의 변화는 최근 불고 있는 꽃중년, 동안 열풍과 함께 비즈니스 캐주얼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국악방송이 개국식을 갖고 프로그램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FM 99.3MHz로 송출되는 광주 국악방송은 광주와 나주, 담양 등을 가청권으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씩 광주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국악방송은 전통문화 전문 채널을 표방하며 지난 2000년 정부 출연으로 설립됐고 광주는 8번째 지역 네트워크로 개국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축제인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올해 담양군 중록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순천과 나주, 담양, 고흥 등을 대상으로 개최지를 평가한 결과 담양군 중록원 앞 2015 세계 대나무 박람회장 일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담양군은 남도의 토속 음식이 다양하게 있고 광주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1994년 순천 나간읍성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에 20년 만에 개최지가 바뀐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영광 대마산단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외식업체 이바돔이 대마산단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전통음식 연구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영광군은 이바돔 생산공장 건설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중견서예가 김정자 작가의 개인전이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김정자 작가는 내면의 성찰과 사물에 대한 애정을 담은 서예와 수목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미술교육원 문인화과를 수료한 김정자 작가는 국내 여러 서예전의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목화와 전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